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내용물을 남의 포장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동창의 화사한 옷차림, 오랜만에 들려온 지인의 자식 성공담, 혹은 TV 속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작고 날카로운 가시 하나가 돋아납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팍팍할까? 하는 서글픈 마음 말입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삶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만족했고 내가 읽어온 작은 성취들의 뿌듯함을 느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의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밝은 조명 아래에 있다가 더 밝은 태양 빛을 본 것처럼 내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비교라는 놈이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는 사실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덜 가졌다는 그 생각 하나가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이토록 지독하게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그 속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삶은 사실 전시용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묘합니다. 내 아픔이나 상처, 집안의 구질구질한 사정은 꽁꽁 숨기면서도 아주 작은 자랑거리는 어떻게든 부풀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죠.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친구의 화려한 SNS 사진, 모임에서 거들먹거리며 내뱉는 자랑 섞인 말들, 그것은 그 사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어진 편집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화려한 편집본을 보면서 나의 적나라한 원본을 비교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숨겨진 먼지와 땀 냄새, 그리고 말 못할 고민들을 그들의 반짝이는 껍데기와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잘 나가는 지인도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면 남모를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수억 대 자산가라고 떵떵거려도 속으로는 건강 문제나 부부, 불화로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 걱정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저 남들에게는 들키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들의 화려한 연극만 보고 내 소박한 현실을 비참하게 여깁니까? 이제는 남의 무대에 박수 쳐주느라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무대 뒤편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깊은 어둠과 한숨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비교는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이 20평일 때는 30평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큰맘 먹고 30평으로 옮기면 이번에는 50평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기뻐했는데 옆집 자식이 전문직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뒷공무니만 쫓다 보면 당신의 인생은 영원히 결승선이 없는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인생은 1등을 뽑는 경주가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 나간다고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늦게 간다고 해서 탈락시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경주마로 만들어 채찍질하며 살고 있을까요?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건강한 몸, 내 식구들과 둘러앉아 먹는 소박한 밥상, 그리고 비바람을 피해 쉴 수 있는 내 집,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당신이 남을 부러워하며 한숨 쉬는 이 순간에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누군가는 당신처럼 걷고 숨 쉬며 평범한 길을 걷는 하루를 기적처럼 바라고 있습니다. 남의 시계만 쳐다보며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만이 피워낼 수 있는 계절과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의 진짜 행복을 가로막는 커다란 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결과뿐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느낄 때는 오만함이 생기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는 비참함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삶은 남보다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깊어지고 넉넉해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나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나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남들이 얼마나 벌었는지,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식이 어떤 차를 뽑아줬는지에 신경 쓸 시간에 당신의 마음 밭을 일구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지위, 통장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보듬어줄 때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수십억 아파트에 살면서도 남의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보다 비록 낡고 좁은 집에 살아도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고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행의 90%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에서 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나만 못한다는 그 생각. 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라는 그 강박이 당신이 이미 가진 복을 다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을 괴롭혔던 게 정말로 부족함이었습니까? 아니면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다는 열등감이었습니까?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들이 어떤 화려한 삶을 살든 그것은 당신의 우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영화의 유일한 주인공이자 감독입니다. 주인공이 남의 영화 카메오 출연자들을 부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비교는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고 번져나가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하지만 이 병을 고칠 유일한 약은 바로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밖으로 향해 있던 당신의 눈을 이제는 당신의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당신의 거친 손마디, 당신이 견뎌온 세월의 주름, 그리고 그 안에서 단단해진 당신의 영혼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남들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이 가진 숭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남의 집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며 부러워하는 일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당신의 앞마당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그 소박한 기쁨을 발견하는 눈을 가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불행의 늪에서 한 발자국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고단한 세월 자체가 이미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남의 잣대에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으로 온전해지기 위해 이 땅에 온 귀한 생명입니다. 자, 이제 비교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다독여 주십시오. 애썼다. 참 잘 살아왔다라고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상처받았던 당신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아물어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비교의 감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교묘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그토록 남의 시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을 열고 영영 빠져나오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오늘 하루 타인과 부딪히며 지쳤던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감싸 주십시오. 당신은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당신 삶의 유일하고 존엄한 주인입니다. 앞서 우리는 남의 화려한 겉모습과 나의 소박한 일상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은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번듯한 차 한 대, 건너 들려오는 누구네 자식, 성공 소식에 우리는 왜 자꾸만 작아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남의 눈이라는 아주 무겁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는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남의 시선에 목을 매는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눈치를 보고, 커서는 직장 동료나 이웃들 눈치를 보며,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혹은 동년배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이라는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몸이 아파 밤새 앓을 때, 혹은 당장 내일이 막막해 가슴을 칠 때,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털 끝만큼이라도 나눠 가진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내 몸뚱이 하나 끌고 내가 책임지며 가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 무책임한 남의 시선에 넘겨주고 있을까요? 사실 남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쁘고 자기 자식 걱정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당신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당신의 차가 몇 년식인지 그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찰나의 시선에 내 인생 전체의 점수를 매기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비교의 감옥에서 나가는 첫 번째 방법은 타인의 무관심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돌아서면 당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남의 눈에 잘 보이려고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입든 어떤 형편에 살든 당신 스스로가 당당하면 남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이 뭐라 하든 자기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나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이유는 내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으니 남들이 좋다는 게 좋아 보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게 가치 있어 보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당신만의 잣대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든 말든 나는 집 근처 산책로에서 느끼는 바람이 더 좋다면 그것이 당신에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남들이 비싼 명품을 걸치든 말든 나는 내가 편안하게 입는 헌 옷이 더 좋다면 그것이 당신의 풍요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유행처럼 변합니다. 10년 전 잘 나가는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다르듯 타인의 시선은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갈대에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를 묶어두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배의 닻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안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비교라는 파도는 당신을 더 이상 흔들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결핍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며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화려함 뒤에는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과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큰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을 관리와 세금, 걱정에 시달려야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견뎌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지금 누리는 소박한 자유는 그들이 수억 원을 주고도 사고 싶어 하는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의 맛, 가족들과 나누는 소소한 농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낮잠 한숨 잘 수 있는 그 평온함,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남의 화려한 전등에 눈이 멀어 당신의 손에 든 작은 촛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촛불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진짜 빛입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허해지고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은근히 자식 자랑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형편을 과시하며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줄여나가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며 살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사람, 화려하지 않아도 진솔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혼자 있는 게 두렵다고 해서 나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비교는 일종의 나쁜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남들은 어떻게 사나 확인하고 남의 집 사정을 궁금해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기 위한 독약과 같습니다. 대신 당신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닦고 당신의 공간을 정갈하게 가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시선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차단할 때 당신의 내면에는 비로소 평화의 꽃이 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지. 하지만 그 남들만큼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남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다 보면 숨이 더 끝까지 차오르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색깔과 향기를 가진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제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십시오. 그 갑옷은 당신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걸음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갑옷을 벗으면 처음에는 발가벗겨진 것처럼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겁이 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찰나의 불안을 견뎌내면 당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풍경, 그리고 아무런 꾸밈 없는 진짜 당신의 모습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리고 남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진심을 억눌러왔죠.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이 무엇을 가졌든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남의 박수를 구걸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삶에 박수를 쳐주십시오. 참 잘 견뎌왔다. 이만하면 훌륭하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타인의 시선은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길 끝에는 남들은 죽어도 모를 당신만의 진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마음속에 있던 비교의 가시가 조금이나마 빠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어려운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비교입니다. 친구나 이웃보다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때로는 내 자식이나 배우자가 남들과 비교당할 때 느끼는 고통이죠.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진짜 지혜라는 주제로 내 마음의 평화가 어떻게 주변을 바꾸고 인생을 완성하는지 그 마침표를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의 눈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나이가 들면 그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성인이 된 지금 더 큰 비교의 파도에 휩쓸리곤 합니다. 친구 자식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누구네 아들은 이번에 부모님께 외제차를 사줬다더라. 누구네 딸은 강남에 집을 샀다더라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면 묵묵히 제 몫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 자식이 갑자기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은근히 압박을 주기도 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어달라며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멈춰 서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비교의 굴레를 여기서 끊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평온함이 아니라 끝없는 갈증과 서운함, 그리고 자식과의 불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완성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보다 잘난 자식을 둔 부모라는 명표가 아닙니다. 바로 남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나만의 당당한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생을 가장 품격 있고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마음가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식이라는 이름의 훈장을 이제는 가슴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할 때 가장 아픈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자식의 뒤처짐을 나의 실패로 동일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오로지 자식의 것입니다. 자식이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거나 소박하게 산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남과 비교하는 그 마음이 자식과의 관계를 망치고 당신의 노후를 외롭게 만듭니다. 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뭐 했다더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자식을 타인의 잣대로 난도질하는 셈입니다. 자식에게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만큼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당신의 면을 세워주는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저 건강하게 제 삶을 꾸려가는 것만으로 고마워할 수 있을 때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비교가 사라진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결국 당신 자신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기 위한 품위에서 벗어나 진짜 내실을 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의 눈을 의식한 지출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옷, 비싼 모임, 체면을 차리기 위한 무리한 경조사비까지.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안간힘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나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낡은 옷을 입어도 눈빛이 맑고 말이 정갈하며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고요한 힘이 진짜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돈과 에너지를 쓰기보다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남의 잔치에 가서 주인공 노릇을 하려 애쓰지 말고 내 집 거실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보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며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당신이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소박한 삶을 당당하게 즐길 때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그 단단한 내면을 존경하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은 늘 피곤하지만 나를 위한 삶은 언제나 활기찹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고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언제 마음이 편안한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취미,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행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가슴을 잔잔하게 울리는 사소한 무언가를 찾으십시오. 비교는 항상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자족은 단순하고 고요한 곳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의 일상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만나면 남 자랑만 늘어놓거나 자식 비교를 부추기는 사람들과는 이제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 시간에 혼자 고요히 앉아 당신의 인생을 토닥여 주십시오.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았어도 너는 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당신 자신에게 매일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줄 때 세상 그 어떤 비교의 화살도 당신의 마음을 뚫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더라면, 자식이 조금 더 성공했더라면 내 노후가 행복했을 텐데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다 살아본 선배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행복은 더 가진 상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수조 원을 가졌어도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평생을 갈증에 허덕이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남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은 천하를 다 가진 왕보다 더 평온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서 우리가 손에 쥐고 가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나 자식의 성공한 명함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렸는가, 얼마나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했는가 하는 내면의 성적표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당신이 스스로에게 참 괜찮은 삶이었다고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제 거울 속의 당신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세월의 주름 속에 새겨진 그 수많은 인내와 헌신을 보십시오. 그 얼굴은 남과 비교당하며 부끄러워해야 할 얼굴이 아닙니다. 험난한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가족을 지키고 자신을 일궈온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예술 작품입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지어온 진짜 복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걸음걸이로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투박하면 어떻습니까? 그 길은 오직 당신만이 걸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남의 꽃밭을 탐내느라 당신의 발밑에 피어있는 작은 행복들을 짓밟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때 가장 완벽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비교의 찌꺼기까지 모두 씻겨 내려갔기를 바랍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당신의 어깨가 생각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고 길가에 핀 들꽃의 향기를 맡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한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진짜 이유이자 행복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이제 비교의 감옥에서 완전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당신 앞에 펼쳐진 시간은 남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영혼을 위한 축제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시끄러운 박수갈채가 없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제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찬란한 당신만의 우주가 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당당함으로 당신의 삶을 완성하십시오.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방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유일하고 영원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